페리클레스는 말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아테네가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448년에 페르시아와 강화를 수립합니다. 페르시아는 2차 전쟁을 치른 적이죠. 이 적과 강화를 수립함으로써 페르시아로부터 위협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446년에는 스파르타와 30년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려요. 가장 경쟁자인, 그리고 한 10몇 년 후에는 전쟁을 할 스파르타와 상호불가침 결의를 함으로써 서쪽 위협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나우팍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코린토스로 들어가는 해배 아주 길목에, 이게 요즘 말하면 레판토입니다. 나우팍투스에다가 자기 아테네 기지를 건설해요. 그럼으로써 아테네가 서진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듭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에 동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나 에게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페리클레스에 들어오면 서진, 서쪽으로 가면서 사실 칠리나 이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동쪽으로 쭉 올라서 저 흑해까지 올라갑니다. 블랙시 흑해까지 올라가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쟁으로 간 게 아니고요. 가면서 이제 교습하면서 다 동맹국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아테네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평야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국물이 많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물을 수입해야 되고요. 또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나요. 아까 보신 것처럼 외국에서 다 아테네로 오는 겁니다. 오니까 이 곡물을 충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나 북아프리아나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에서 곡물이 수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곡물 수입선을 잡기 위해서 페리클레스는 그쪽 가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렇게 아테네의 패권을 넓힌 거죠. 좀 이제 심하게 말하면 패권이지만 좀 좋게 설명한다면 아테네의 어떤 자유 교육망을 넓히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가 자유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상으로 만들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아테네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테네는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 18세기 런던과 19세기 파리와 20세기 뉴욕을 합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테네는 모든 지성과 예술과 문학과 그 다음에 산물이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중심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아테네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테네의 경제 성장을 질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테네와 경쟁하는 또 다른 무역국가, 그게 누구냐면 코린토스예요. 이 코린토스는 이제 이 아테네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가운데 딱 그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코린토스라는 나라가. 양쪽으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무역이 쉽고요. 또 아티카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기 때문에 육상무역도 많이 되는, 사실 아테네가 성장하기 전에는 그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적인 나라가 누구였냐면 코린토스예요. 이 코린토스 보기에는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살 주변 나라들을 부추기면서 아테네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표가 놓여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지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33년과 432년이 되면 다양한 지역에서 복합적인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발생이 단순히 그냥 교육 갈등뿐만 아니라 각 도시국가 내에서 과두정과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과두제를 지지하는데 델로스 동맹은 민주정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정을 지지하는 것과 과두정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세계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산업을 중시하는 산업도 다릅니다. 과도정은 농업을 중시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민주정은 교육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세력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내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과도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파르타나 코린토스에 가서 도움을 부탁하고요.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테네 가서 도움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퍼져나가고, 이것들이 대단히 복합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선적인 아닌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과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적인 원한이 결합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테베가 플라테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테베와 플라테아는 아테네 바로 위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도시인데 테베하고 아테네는 아주 오래전 신화 시대 때부터 관계가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플라테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테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테베는 플라테아하고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계속 집식되는 거죠. 테베는 계속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 갈등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결국 431년에 우리가 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스파르탄이 우물쭈물거리니까는 코린토스는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라케다이몬인들이여,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늦장 부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동맹에 도움을 주고 단장 아티카로 쳐들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친구와 친족을 가장 고약한 적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망한 나머지 다른 나라와 동맹 맺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스파르타가 만약 스파르타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과의 동맹을 끊겠다는 좀 협박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협박 속에서 보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투키디데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코린토스인들이 이렇게 부추김이 있었지만 스파르타 사람은 대단히 진중한 사람들입니다.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사람들, 진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코린토스가 부추겼어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라케다이몬인들이,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라는 거죠. 이 공포감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그 1년 뒤에 페리클레스가 한 전몰장병 추모 연설을 읽으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가운데 붉은 망토와 이제 붉은 깃털이 있는 투구를 쓴 자가 페리클레스라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페리클레스 추모 연설이 대단히 중요한 연설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연설하면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연설하고 그다음에 이 페리클레스 연설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연설인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앞에 간단한 시사를 한 다음에 먼저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정신자시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정체와 생활 방식을 언급하고, 그런 다음 전사들에게 찬사를 바치갑니다. 우리 정체는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 부릅니다. 우리는 정치생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일상생활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의 학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연설한 이유는 바로 전쟁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체제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스파르타를 비롯한 과도정은 다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죠. 소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생활도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스파르타는 병행생활하고 개인의 욕구를 풀지도 못하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다니지도 못하고. 하지만 아테네는 그러지 않죠. 자유와 개방 자체가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의 학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보고 배워서 따라 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페리클레스가 이야기했던 아테네의 모습이고, 바로 이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과두제고, 소수의 중장보병들이 다수의 헬로스를 통치하면서 소위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지탱된 나라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 이러한 민주주의가 사실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외부로부터 위협이 아니라 자기 스파르타의 사회제도 근간을 흔드는, 토대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원인은 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어떤 사회 체제에 대한 고민들,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식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좀 더 구체로 말한다면 스파르타인들이
공보수를 했던 것은 이 무시무시한 아테네에서 발현된 이 자유와 개방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